드물죠. 단물이 가지고 껌을 뱉게 되는데 그 껌에 있는 당분이 치아 우식증, 그러니까 충치를 발생시키는데 일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껌을 씹어서 어떤 껌으로 이를 닦는 그런 효과보다는 껌에 들어있는 당분이 충치를 오히려 더 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많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오래 씹으면 좋으냐? 오래 씹으면 조금 더 낫긴 낫겠죠. 단물이 빠지고 좀 낫긴 낫겠지만은 되게 이제 껌을 굉장히 잘 씹고 오래 씹고 항상 껌을 그냥 물고 다니시는 분들 보면은 네. 턱 근육이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각턱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야구 감독들 계속 뭘 씹던데 그분들은 뭘 씹는 거예요? 뭐 있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저작근, 그러니까 교근이나 측두근 이런 큰 저작근들이 발달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낮에는 괜찮아요. 낮에는 괜찮은데 잠에 주무실 때 자기도 모르게 이를 꽉꽉 깨무는 습관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습관 때문에 어금니에 과도한 힘이 가게 되고, 네. 그 과도한 힘 때문에 어금니가 금이 가거나 또는 치조골에 나쁜 영향을 줘가지고 치주 질환을 오히려 더 일으키는 그런 역할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저는 껌을 그럼 많이 씹는 거는 별로 이렇게 찬성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누가 여쭤보실까? 예, 말씀하세요. 스케일링을 하게 되면은요, 제 느낌인지는 모르지만 치아 사이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어떤 분들은 한 번 하게 되면 자꾸 하게 되니까 아예 안 하시겠다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 스케일링에 대해서 올바른 정보가 궁금합니다. 예, 아주 굉장히 중요하고 치과에서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예. 스케일링을 하고 나니까 치아 사이가 벌어졌다. 이 그럼 대문 같이 생겼어요, 대문 같은 게. 근데 그거는 스케일링을 해서 벌어진 것이 아니고 예.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스케일링을 한 거죠. 근데 치석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참 어떻게 생각하면 교활하다고나 할까요? 치석 때문에 치아 주위 조직, 잇몸뼈를 녹이고 뿌리가 드러나고 이런 식으로 치아가 나빠지게 되는데 그 뼈가 녹아서 뿌리가 드러난 것만큼을 치석이 채워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뿌리가 드러나도 그걸 치석이 채우고 이 사이가 벌어도 치석이 채워졌기 때문에 시리거나 벌어진 것을 모르게 되죠. 그러다가 한 2년, 3년, 5년 만에 스케일링을 했더니 이 사이가 다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들은 생각할 때 스케일링해서 벌어졌다 생각하는데 치석 때문에 이미 벌어져 있는 것을 치석이 채우고 있던 것이고 그 치석을 제거하니까 벌어진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이를 깎아낸 게 아니군요. 그럼요. 전 그런 줄 알았습니다. 너무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오해였어요. 예. 그래서 그 스케일링은 사실은 1년에 한 번 정도 하라고 보통 권유를 하는데 저는 1년에 2번 이상 하라고 합니다. 왜 그 자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흔히들 치석이 이제 그 풍치, 잇몸 질환의 원인이 되는데 그 치석이 보통 일반적으로는 겉에 보이는 치석만 생각하지만은 실제로는 그 겉에 보이는 치석보다는 잇몸 밑으로 파고 들어간 치석이 문제가 되는데 네. 보통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처음에 플라그가 생겼다가 석회화되면서 치석으로 변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치석이 잇몸 밑으로 파고 들어가서 뼈를 녹이는 것이 보통 3개월 정도 봅니다. 그래서 그 잇몸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제가 3개월마다 오셔서 청소를 가볍게 하시라. 싸게 받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문. 네. 입안에서요 냄새가 자주 나가지고 이렇게 양치질을 자주 하는데요. 구강 청정제를 쓰게 되면은 입냄새를 잘 없앨 수 있는가 해서요. 네, 요새 참 좋은 질문입니다. 요새 구강 청정제가 상당히 많은 종류가 나오죠. 많은 종류가 나오고 또 많이들 쓰시고 계시는데 먼저 그 구취, 입냄새의 원인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되거든요. 예. 입냄새가 생기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구강 내 입안에서 생기는 구취가 있고 또는 전신적인 질환 때문에 생기는 구취가 있죠. 그래서 입안의 원인 때문에 생기는 구취는 충치라든가 잇몸 질환이라든가 또는 다른 어떤 염증들, 그다음에 보철물이라고 하는 건 입안에 이제 이를 씌운 그런 이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 주위에 생기는 그런 염증들 때문에 그
구취가 생기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전신적인 원인으로는 이제 위염이라든가 그다음에 축농증 또는 뭐 간경변, 간질환들, 그다음에 당뇨 뭐 이런 것들을 그 때문에 입안에 냄새가 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그래서 그 구취만 가지고도 뭐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구취가 상당히 건강에 어떤 바로메타가 되는데 그 구취를 없애기 위해서 구강청정제를 사용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또 도움은 되겠지만은 근본적으로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구강청정제를 사용하는데 조금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아까 입안에는 상주균, 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균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냐면 보통 일반인들 경우에 보통 20종류에서 300종류까지 다양한 균이 입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균들도 뭐 일반 박테리아도 있고 곰팡이 계통의 균도 있고 그런 균들이 있는데 그런 균들이 그렇게 수십 종류인데 왜 멀쩡하냐? 서로 세력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균이 자라나지 못하고 서로 균형을 이뤄서 개체수가 제한이 돼 있거든요. 근데 구강청정제를 오래 사용하게 되면은 그 구강청정제의 약한 균은 죽고 거기에 강한 균은 살아남아서 더 확 증식이 돼서 소위 그들의 생태계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또 다른 또 병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습관적으로 쓰는 것은 오히려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유념하실 필요가 있군요. 자제하는 거죠. 네. 자, 또 한 분 질문 받겠습니다. 제가요 남자친구랑 키스를 되게 자주 하거든요. 그러시겠어요. 근데 가끔씩 남자친구가 이빨을 안 닦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그때 병균이 왔다 갔다 하면 제 이빨에 충치가 많이 생기니까 그게 걱정이 되는데. 걱정되시겠어요. 네, 키스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미 하셨는데요. 충치가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분명히 박테리아가 있다고 그랬죠. 뮤탄스균이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충치는 전염병입니다. 네. 전염병이고 그 처음에 이제 아기가 신생아, 그러니까 갓 태어난 신생아 입안 상태는 무균 상태입니다. 무균 상태인데 그 생활을 하고 특히 이제 엄마가 그 사랑하는 아기한테 이제 음식을 씹어서 이렇게 주면은 엄마 있는 균이 모두 다 아기에게 가게 되죠, 그렇죠? 근데 그거 같으면 피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뭐 접촉하게 되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균이 들어와도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존재하게 되니까 문제는 큰 문제는 안 되는데 그 키스로 충치가 없느냐 참 재미난 질문인데 없습니다. 그 다른 어떤 충치가 생긴 뮤탄스균만 아니라 잇몸 질환을 일으키는 균들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질환이 이완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뭐 알고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는